현대인의 스마트폰 중독은 이제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해 호르몬을 근거 삼아 말씀드려볼게요. 이번 영상의 제작을 위해 책 도파민 이야기를 참고했어요. 도파민에 대해 아주 쉽고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니 호르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만일 본인이 포상결핍 증후군을 겪고 있다면 저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멀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파민 이야기에서는 스마트폰이 도파민을 고갈시키는 이유를 크게 3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과한 정보의 공급, 서비스의 발달, 대리만족의 습관화.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평생 만날 일 없던 사람들의 삶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도 늘어나게 됐죠. 많은 정보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선택지들을 놓고 고민할 때 역시 도파민이 사용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우리의 도파민을 금방 고갈시켜요.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좋은 것들을 보여줘요. 외모, 재산, 인기나 능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지금 너는 행복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열등감을 원동력 삼아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일일 때 얘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등감을 노력의 원동력으로 삼는 건 건강한 노력의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력해 버릇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주는 정보는 단순히 여러 선택지들 사이에서 우리를 고민시킬 뿐 아니라 우리에게 박탈감을 선사하며 무기력을 학습시켜요.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절대 너는 이들처럼 될 수 없어 하고 말이죠. 서비스의 발달이 뭐가 문제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만큼 우리의 몸은 점점 게을러지고 우리의 뇌는 일을 안 하게 됐어요. 도파민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성취감을 얻을 때 도파민의 신피질에 전달되죠. 그렇게 신피질이 꾸준히 도파민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뇌가 발달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취감을 얻는 경험을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는지의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은 침대에서 손가락만 움직여도 의식주가 해결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는 게 편리해진 만큼 우리가 해결할 문제도 적어졌고 그만큼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적어졌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너무 쉽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어요. 배가 고프면 먹방을 보고 외로우면 채팅을 하거나 남의 연애를 시청하고 심심하면 웃긴 영상을 찾아보죠. 이렇게 욕구를 해소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대의 만족을 습관화하게 될 경우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너무 쉽게 욕구를 충족시켜버리면 도파민이 금방 고갈된다고 말씀드렸죠. 즉각 보상 회로에 중독되면 무언가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돼요. 마약 중독자들의 삶을 떠올리면 아주 간단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2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정서적 교류와 생각의 차단. 눈을 마주하고 감정을 나누며 피부를 맞대고 있는 그 시간 역시 우리에게 도파민을 선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쉬워진 만큼 밖에 나가지 않게 됐잖아요. 또 우리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어진 덕에 오히려 진심을 전달하지 않게 됐어요. 옛날에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밤을 새가며 몇 시간 꼬박 편지를 썼지만 요새는 이모티콘 몇 개로 그 마음대로 퉁쳐버리죠. 독서와 영상의 가장 큰 차이는 여백에 있다고 생각해요. 책에는 여백이 있어요. 생각할 시간의 여백이. 그런데 영상에는 그게 없어요. 영상은 내가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역시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화면이 쉬지 않고 바뀌죠. 카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바일 게임, 수많은 어플들이 짧은 시간 내에 몇 번씩 껐다 켜졌다 하죠.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오직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의 시간 속에서 생겨나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죠. 핸드폰이 스마트해진 만큼 우리의 뇌는 언스마트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봤을 때 부럽고 질투나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간은 도파민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에 기본적으로 더 나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보면 그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노력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박탈감과 무기력을 얻고 열등감을 갖게 되죠. 비교로 인한 열등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인과의 비교로 열등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나를 탓하기 전에 그러한 정보들에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행복도가 높다는 건 중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이들의 삶을 내 손으로 찾아보며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적절한 정보의 차단에서 시작돼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내 눈으로 직접 일일이 확인하고 들여다보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현재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 대한 부러움을 노력의 원동력 삼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다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왔다면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잘난 그와 나를 평생 비교해가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책 도파민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현대사회는 점점 도파민이 쉽게 고갈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가고 있어요. 손쉽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사는 게 편리해진 만큼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어요. 몸을 움직이는 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급격히 줄어들었죠. 또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연락이 언제든 가능해짐에 따라 대면적 교류와 깊은 정서적 교류가 줄어들게 됐어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도파민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됐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스마트폰은 우리의 도파민을 고갈시키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만일 본인의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라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기력증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저 역시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더 멀리했어요. 어떻게 스마트폰을 안 만질 수 있었냐 물어보신다면 그냥 핸드폰을 집에 두고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걷거나 운동을 하고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도파민이 부족해진 상태에선 자제력이 약해져 중독에 빠지기 쉬워져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중독되기 쉬운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있죠. 스마트폰은 도파민을 부족하게 만들고 도파민이 부족해질수록 스마트폰 중독은 점점 심해져요. 악순환이 반복되죠. 스마트폰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화면 속 세상에서 벗어나 진짜 세상을 살아가세요. 현실만이 오직 진짜 우리의 삶이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